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은 뭐 맨날 그 얘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문제, 검찰에 소환됐는데 제대로 검찰 조사를 받지 못했다. 다음에 또 소환을 한다. 그런 건데요. 하여튼 시간이 가면 갑이든지 을이든지 하여튼 결론은 나겠죠. 우물쭈물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해 드릴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거 선관위의 문제를 같이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초단체만 되면, 그러니까 군만 되면 그 이상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판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종사하는 공무원들,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를 하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지역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제 여야가 추천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정당에는 가입되지 않은 거지만 그야 뭐 형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유지들 등에서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판사로 한 것은 물론 옛날에 중립적으로 법을 잘 다루겠다 싶어서 현직 판사로다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됐었죠. 근데 선거관리위원장에 나와 있는 그 판사들이 거기 자주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끔 회의 때나 좀 온다든지 아니면 선거 때 그때나 좀 이렇게 관리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열의가 없다. 물론 사람 따라서 달리겠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이 판사가 돼가지고 우선 사법부의 일이 더 많고 사법부의 일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아주 깊이 있는 관심과 그리고 그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요. 지난번 그 4.15 총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고발했거나 고소했거나 이의 제기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수백 건이 됩니다. 인천에도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요. 아직까지 다들 그렇게 똑 떨어지게 해결 안 됐어요. 원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문제는 선거 치른 지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기로, 판결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월이 뭡니까? 내년 4월이면 이제 4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에 문제가 있었던 국회의원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냥 수사도 조사도 판결도 없이 그냥 자기 하나 임기 마치고 내년 선거에 또 나가게 돼요. 이거는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법부에서 먼저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6개월 이내 하기로 되어 있으면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재판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무조건 미루고 그냥 덮고 그냥 질질 끌고 나왔다. 그는 법을 집행해야 될 관리해야 될 그 사법부가 법을 위반하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로 임명할 게 아니고 수사관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제 명퇴한 사람, 그리고 사법기관에도 근무했다가 그만둔 사람들, 그러면서 정당에 관여하지 않고 무정당을 가지고 정치 중립으로 지내온 사람,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더 내실 있고 더 착실하고 더 문제를 대폭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물론 정치권에서 입법으로다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를 바꾸고 고치는 쪽에 입법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래서 보다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선진국으로 나가는 하나의 척도고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도 우선 짚고 넘어가서 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익위원회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312건은 수사 의뢰, 28명은 고발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7년간 104회 법 규정 위반, 특혜성 채용, 합격자 부당 결정, 완전히 특별한 기구, 완전히 장병 안에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됐는가 싶습니다. 특혜성 채용, 합격자 부당 결정, 이게 무슨 선관위, 법을 지키는 선관위입니까? 선관위, 판사가 위원장이면 거기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은 중립적인 차원에서 정도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사법부에 근무하니까 이 선관위 같은 데는 이건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를 애착을 갖고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장이죠. 선거관리 사무장이나 거기 과장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럭저럭 알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럼 그것을 바꿔야죠. 그것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경력자에만 응시 기회 부여, 자격 미달자 합격 등, 참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뭐 한두 가지래.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 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해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한다고 10일을 밝혔다. 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312건은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 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 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 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 처리, 담당 업무가 미기재된 경력 증명서를 토대로 근무 경력을 인정해 합격 처리한 경우, 선관위 근무 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 처리 등이다. 권익위는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조사단을 꾸려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에 대해 52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7년간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 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특혜지역이에요. 특별지역. 구체적으로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 약 15%로 특혜성 채용 31명, 합격자 부당결정 29명 사례가 있었다. 특혜성 채용 사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기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다. 그것도 꼼수가 되는 건 꼼수. 또한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 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 13명 등이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에 포함됐다.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사례,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받고 서류 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한 사례 등도 있었다. 모든 걸 중립적인 차원에서 선관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직원 채용도 완전히 선관위 식으로 해버렸네요. 이게 선관위는 완전히 지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선거 때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에다 담았다, 그 가게에다 빵 상자에다 투표용지 담았다 어떠는 얘기 여러분들 보도에 보셨잖아요. 그게 선관위에서 할 일입니까? 그게 무슨 어느 나라에 그게 저 아프리카 저 산속에서 선거 치르는 방법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권익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 관련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선관위 실무 경력 1년 이상의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아울러 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 10일에서 4일, 완전히 이게 깜깜이구나. 하거나 관리 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이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 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한 사례,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11개 지역선관위 26건 해 외부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 완전히
주먹구식으로만 우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 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 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명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점검할 수 없었던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 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 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을 선관위에 권고했다. 이 선관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야지. 지금 선관위 하는 걸 보면요, 지난번에 선거 때 그 이후에 하는 걸 보면요, 물론 정확한 수사가 나와서 그 결과가 판결되었지만요,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중심점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어느 당에 어느 정치권에 연루되지 말고 그렇게 오로지 선거관리 법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을 개혁하고 고치고 시정해 갔지만 선관위는 빠른 시일 내에 선관위를 개혁해야 됩니다. 내년 4월달 그 선거 전에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털어서 청소를 해낼 것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생각도 아마 저와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때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